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 지역 열대야 현상이 1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일 아침 최저기온이 강릉 27도, 고성 현내면 28.6도, 양양 28.3도 등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열대야로 분류됩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3일부터 영서 지역 한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르고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피서 문화가 바뀌면서 캠핑이나 글램핑도 이제는 보편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송림보호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속 현수막이 내걸린 도립공원 구역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 야영 실태를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사천해수욕장 인근의 한 솔밭입니다. 취사와 야영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바로 아래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는 야영객들이 눈에 띕니다. 옆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또 다른 관광객은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 허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사도 안 돼요. 바깥쪽에서는 되는지. 아니 그래서 저기 들어와 뭔가 이제 무슨 여유가 있으면 간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단속 담당자의 말은 야영객들과 전혀 다릅니다. 주세가 안 돼. 여쭤보지 나한테. 모르겠고 먹는 것도 하는 거야. 곳곳에서 음식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강릉 경포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를 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사천면 솔밭의 절반가량이 도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솔밭 일부 구간에서 취사는 단속이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불과 몇 걸음 차이로 불법 여부가 갈린 겁니다. 해제가 될 때 이제 여기는 또 정치가 일부 중앙 부분되고 또 가장자리는 안 되고 이래서 여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실 때 그냥 눈대중으로 한 여기까지가 도립공원이 아니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뭐 땅을 발로 싹둑 가르듯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립공원 구역 아니라고 생각되는 지역 바깥쪽으로. 야영장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상시 행동 요령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모든 야영장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관리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광 휴양 도시의 대표 상징물로 송림을 앞세워 도시 브랜드로 등록하기도 한 강릉. 정작 솔밭 관리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시민과 행정당국 모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진 도내 일본 제품 보이콧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열기는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아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촉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내부의 평가 절하성 발언이 기름을 붓는 격이었을까요?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 그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맥주, 음료, 화장품, 여성용품까지 구석구석 필수품처럼 자리 잡았던 일본 제품. 춘천의 한 유통매장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입 맥주 매출의 40%를 차지하던 일본 맥주를 비롯해 무려 250여 품목.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가 지역 향토 기업으로서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본 상품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래도 저희가 뭐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게 사소한 거에서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만약에 일본 제품이랑 한국 제품이 같이 있으면 그래도 한국 제품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런 게. 저 일본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마침 그 제품이라면 안 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그런 대가를 치러해줘야 돼요. 이번 불매운동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지 않겠다뿐 아니라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팔지 않겠다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참여,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젊은 층의 적극 참여와 SNS 인증샷 올리기, 일본 여행 중단으로까지 확장됐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한 내수시장의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강원도 정선해안 리조트는 일본 여행 취소 인증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815개의 객실 요금을 할인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손님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라는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좀 저렴하게 오실 수 있도록 50% 이상 최고 할인된 가격으로 손님들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묻지마식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국산 제품의 우수성과 국내 여행의 매력을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구매를 하러 갈 때 이제 대용품 같은 거 찾아다니고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맥주나 이런 것도 이제 일본 거 말고 뭐 국산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불매운동은 민간 교류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지자체들은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시는 일본으로의 출장이나 연수, 교육을 무기한 중단, 양구군과 양양군은 청소년의 교류 활동을 전격 취소한 겁니다. 축제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홍천 맥주 축제는 일본 맥주를 빼기로 했고,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일본 6개 팀의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일본산 자재들이 배제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비교적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강원도민들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베 정권의 도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수출 규제를 통한 옥죄기를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경제 침략으로 받아들인다는 분석입니다. 식민 지배의 만행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국민들인데 일본 식민 지배 36년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일 감정이 유전자처럼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 혹은 경제 침략은 국민들의 이제 반일 감정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와 민간 교류는 분리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칫 양국 국민 간 감정 악화의 악순환이 회복 불능에 빠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가 하나의 경제 블록 안에서 움직이는데 일본이 경제력이 이제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무역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이 100% 지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내상을 심각하게 입는 것.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하는 이번 사태.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력, 국력을 키우는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하진 않을까요? 네, 영상을 통해 보고 오셨는데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겠죠.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튜브에서 CJ헬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정만호 경제부지사가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STX건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며 현재 영국 멀린사와의 투자 확약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지사는 멀린사 측과 2,600억 원 투자 확약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중이며 곧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멀린사의 투자 확약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논란이 일어왔던 투자 규모 축소 의혹에 대해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 됐던 강원도의 레고랜드 추가 투자분 600억 원 송금은 조만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